패턴상으로는 상승을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오는데 이런 패턴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양봉이 하나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죠.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급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상승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패턴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패턴들은 차트를 많이 봐야 눈에 들어오는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분차트에서 들어가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수렴형이라고 해서 위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차트를 이제 계속 돌려보다 보면 이런 차트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여기서는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상 매수를 하고 들어가면 다음날 장대 엄봉으로 빠져버리죠. 이런 경우는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하방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급락이 나온다. 종목에 대한 부분과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를 합니다. 2연봉으로 떨어지고 3연봉으로 저점을 잡아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매수를 하셨다면 방향성이 상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로 떨어지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가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시가를 거래 실린 양봉의 시가를 이탈 안 하고 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이라도 상승 급등 나올 것처럼 차트를 만들어 놓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함정을 판 거죠, 얘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아래로 밀어버린 거죠. 이 종목이 이제 뭐 한 2, 3일 있다가 또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성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장대 연봉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안 실리죠.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손절매 물량만 나왔지 큰 물량은 안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락할 시점에 호가창이라든지 책일창을 보면 큰 물량이 떨어지는지 작은 물량으로 떨어지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장중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제 판단을 하기를 합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하나는 시가총액 5천억, 하나는 시가총액 800억, 시가총액 800억짜리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얘네들은 쉽게 어겨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를 매매하는 거거든요. 대형주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변동성은 작아요. 근데 개별주 시가총액 2천억 미만들은 변동성이 커요. 초보자들은 좀 매매하기 힘듭니다. 시가총액 상위군과 작은 종목에 대한 원리를 모르면 힘들어요, 매매하기가.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 5천억 이상 1조 이상 되는 종목들은 불규칙 바운더가 잘 안 나옵니다. 정석 파동으로 잘 움직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의 종목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파동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왜 그렇게 하는지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칙, 공부했던 원칙들을 다 깨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거래량 패턴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예전에 거래량 패턴을 공부를 했을 때 좀 수상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거래량이 줄었구나, 거래량이 터지질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패턴으로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가는 자리, 가야 될 자리죠. 차트를 보는 사람과 차트를 못 보는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차트들은 위로 쏘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날 정고점을 돌파하고 쏘아주면 거래량이 이렇게 막 터지면 이제는 이제 돌파 매매자들이 붙어가지고 거래량을 대량 거래량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막 밀어버렸죠. 장대 연봉이 떨어졌습니다. 첫날 연봉이 떨어졌는데 거래가 안 실렸죠. 거래가 실리지를 않고 양봉의 시가를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날에 연봉에는 또 둘째 날에 또 연봉이 또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둘째 날 연봉이 떨어졌을 때도 이런 거래 실린 이런 자리를 시가 자리를 또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한 5,800억 정도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더라도 전 저점을 살려두고 시가를 좀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오죠. 투원봉으로 고점에서 가야 될 자리에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거래가 또 실리지를 않았어요. 실리지 않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날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패턴에 있던 종목들이 왜 급등을 하지 않고 중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급락이 나왔을까? 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생각을 하고 찾아내면서 이렇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가담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거래 대금을
3천억인가 아마 터뜨리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 단타 치는 사람들은 다 붙어서 매매를 한 종목인데, 대부분 이런 고점에서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고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직장인들 플러스 초보자들은 이런 자리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볼 만하다. 좋은 봉으로 떨어졌고 밑으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뭐 마지노선을 좀 잡아보고,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밑에 아직까지 빠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특별한 악재가 없다 그러면 고점 대비 몇 프로가 빠졌습니까? 장세에 따라 틀리고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요. 평균적으로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패턴을 만들고, 즉 상승해야 되는 자리에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무너지는 종목들은 대개 보면은 15%에서 24% 내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진포가 안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기술적 반등이라 하는 것은 지금 길어지는데, 일단 어쨌든 그런 반등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는 거랑 맹목적으로 음봉이다, 거래량이 없다, 그냥 하락했다는 걸로만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응이 힘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돌려보고 이 종목은 왜 반등이 나왔고, 이 종목은 왜 빠졌고, 뉴스도 검색해보고, 이 종목은 왜 올라갔을까, 이 종목은 왜 내려갔을까, 이런 궁금증을 계속 공부를 하시고 생각을 해야 주식 실력이 늡니다. 분차트에서 보면, 분차트를 보면 아마 조금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빠진 종목과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에서 매수해서 오늘까지 다 팔았어요. 여기서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서도 이제 뭐 분할 매수를 계속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주가창에 물량도 많이 없었고, 음봉이 나오고 하락한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매수를 하고, 이제 반등 줄 때 좀 정리를 하고, 여기서도 정리를 하고, 어제 그제도 정리를 하고, 여기 위에서도 그쯤에서 정리를 하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그냥 물량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개별주라서 매도만, 차익 실현만 계속 하면서 위로 올렸습니다. 포인트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급락이나 가야 될 자리에서 반대의 흐름으로 급락이 나오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 거래가 죽는 흐름이 나왔을 때 유심히 보셔라.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매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은 소액으로 하셔야 되고, 불규칙 바운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보는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70%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저점에 나는 매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나면 밑으로 더 빠진다라는 생각으로 매수 관점에 들어가야 되고,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파동이 정량화시켜서 움직입니다. 좀 최저점을 잡아야 종목들이고요. 어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밑으로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종목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자. 패턴이 제 눈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 패턴이 뭐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게 무슨 같은 패턴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좀 패턴이 비슷하다. 자, 오늘도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